안녕하세요. 예, 이성준 평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감정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동인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 수업에 있어서는 계속 봤던 얼굴들이라서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처음 뵀던 얼굴들이라서 제가 좀 긴장을 해요. 지금 원래 보통 수업 시간에는 긴장을 안 하는데 좀 긴장된 모습이 처음에 보이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04년 대비 감정평가 실무 합격 설명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실무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공부 방법, 그리고 2004년 대비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강의 계획, 그리고 제 강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개념. 감정평가를 처음 공부하신 분도 있고 실무를 1차를 끝내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전에 공부를 하셨다가 그러니까 쉬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감정평가 실무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재화들 중에서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형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재화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이론을 통해서 가치를 산정하고 그 가치를 가격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평가는 사실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과 관련돼서 감정평가 보상 법규와 연관이 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이론을 토대로 가액을 산정하는 이론적 기초과정에서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 실무는 감정평가 이론과 법규와 따로 노는 과목이 아니고 통합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 실무 공부할 때 실무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고 법규 공부하라고 따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절대. 왜냐면 일반 파트에서 공부를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법규 파트, 공적 파트에서 감정평가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는 그 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항상 같이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평가 실무는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법령에 따라서 절차와 법령에 따라서 실무를 풀이하게 되는데 이 실무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관련된 법령을 외워야 되겠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박수환 평가사님과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 부분들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평가 실무는 결국에는 주어진 내에 100점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분량들이 있어요. 이런 분량들을 풀려면 올바르게 바르게 풀려면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런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 실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이론과 감정평가 법규가 만나는 과목이에요. 그럼 감정평가 이론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냐,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 기초, 그리고 물관관 감정평가, 유형별 감정평가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일반평가 부분에서 만나게 되고요. 공정평가인 토지보상법 평가와 도시정비법 감정평가와 관련된 이 법적 평가와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감정평가 실무는 따로 노는 과목이 아니고 이론과 실무가 접해 있는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공부 방법. 제가 주장하는 공부 방법론입니다. 자, 저는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직 뭐 문제 풀이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동일한 사안, 겉으로 보기엔 동일한 사안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전제와 조건들이 각각 문제마다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직 초기에는 이 문제가 전제와 조건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저번에 문제는 A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제를 다른 문제를 동일한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실수를 범해요. 그러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각 파트별로 있는 안에 있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방법을 토대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저번에 그 문제 그렇게 풀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번엔 이런 문제 이렇게 풀면 답안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개념을 위주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해요. 법령의 암기, 그리고 절차의 암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감정평가 실무를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하면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근데 개념의 이해와 기본의 암기, 문제풀이는 절차상으로 끝나고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갖고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세 가지, 개념의 이해, 기본 암기, 문제풀이, 이 세 가지 방법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또 틀리겠죠? 당연히 틀리겠죠. 그럼 또 개념 이해하고 기본 암기하고 문제 풀고,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돼요. 자, 그런 반복 관계가 시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좀 길면 한 1년까지도 가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공부 방법이 뭐냐면 문제 분석이에요. 이 자료에서 나와 있는, 서문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서 내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들을 솎아내고 그 자료 중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내 출제자가 의도하는 부분을 크게 써주는 문제 분석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논점 파악. 자, 사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합격권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합격권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문제 분석과 논점 파악까지 했다면 한 이 부분까지 보면 짧게는 한 1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개월, 좀 공부 잘하시는 분만 10개월 정도면 이 부분까지 와요. 근데 합격생들 분들 중에서 매년 200명 정도 합격을 하잖아요. 근데 한 500명 정도의 학생들은 요 수준까지 오십니다. 요 수준까지. 근데 마지막에 떨어지는 그 500명 안에서의 200명과 300명의 차이는 전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점짜리 문제가, 물론 33회는 제외를 할게요. 32회 이전에 있는 문제들은 절대 100점 안에, 100분 안에 100점의 문제를 풀도록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릴 자료는 버려야 되고 취할 거는 취해야 돼요. 즉 내가 논점 파악까지 하고 문제 분석까지도 다 했으면 100점 안에 이 문제를 출제자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보여주는 방식, 그 전략을 수립하는 이 단계까지 가야지 비로소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합격을.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략 수립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일반 평가인, 아주 기초적인 일반 평가인 부분인, 일반 평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을 사게 되면 집에 대한 담보가액을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담보평가. 아니면 어머님들이 부자야, 부모님들이 부자여서 나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를 했을 경우, 이럴 때 증여세와 관련된 감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반평가라고 그러는데, 이 일반평가가 감정평가 실무에서 파트 부분에서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일반평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과 같이 챕터를 같이 펴놓으시고 실무를 공부할 때, 실무를 풀 때 왜 이런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가 풀이가 됐는지를 이론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챕터 쪽에서 뒤쪽에 있는 부분인 공적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적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도로를 내겠대요.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뺏어야 되겠죠. 그럼 이 강제적으로 뺏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A평가사는 100원으로 평가를 하고 B평가사는 50원으로 평가를 하고, 절차가 다르다고 그러면 얘가 합리적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적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법령으로 규정된 감정평가의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공적평가 부분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과 도정법에 대한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이 공적평가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챕터상으로 맨 뒤에 있어서 일반 평가가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 일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다음에 공적 평가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일반 평가와 공적 평가 이 사이사이에서는 계속돼 반복적으로 이해와 반복을 계속 암기와 이해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엮어줘야 돼요. 애초에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공적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암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이쪽 보면 암기할 게 엄청 많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실무를 수업할 때 애초에 공적 평가 나가기 전에 토지보상법을 다 외우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제가 설명했을 때 그 설명한 된 부분을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게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저는 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감정심표에 대한 강의 계획, 제 강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문제풀이가 위주예요. 문제풀이를 처음부터 기초, 심화, 중급풀이, 공적 특강, 기출문제 특강, 실전 모의고사처럼 이 문제풀이를 위주로 계속된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연관 계획표거든요. 이 연관 계획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제 강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감정평가 실무를 풀이하면서에 있어서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이 이해와 암기가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희 학원 자체가 그렇게 메이저급에 대한 학원은 아니에요. 그거 인정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서 가셔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줄 쫙 서고 계셨어야 될 거예요. 저는 메이저급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질문하는데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그리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 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해하면 제가 말할 수 있고 제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도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질문해요. 그 법령이 몇 조인지,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이해, 암기, 질문, 다시 이해, 반복, 그래서 이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암기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실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답안평가. 여러분 스터디가 뭔지 아세요? 스터디? 주말에 보통 스터디를 가시면 감정평가 실무 이론 법규를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강평 시간을 가져요. 사실 40분에서 50분에 대한 강평 시간은 그 문제에 있는 안에 있는 이론적인 특징을 다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단과의 형식으로, 그래서 매일 주중 오후에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이론과 그 문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문제를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 출제자가 뭐를 중시를 했는지 그걸 찝어주고, 그리고 답안지에 대한 구성 방법 있죠.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 물론 초기에는 그 구성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안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답안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스터디에서 일반적으로 그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음을 크게 1, 2, 3번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3방식으로 해서 얘가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공시지가를 썼어요. 그러면 얘 정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70%가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30점짜리 문제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10점 배점을 줬을 때 얘가 공시지가를 틀렸던 말던 간에 썼으면 몇 점을 주냐면 기본적인 1, 2점을 배점을 줘요. 이런 방식으로 채점을 해요. 시점 수정을 썼다. 1점. 지역률을 썼다. 1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채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채점자들이 이렇게 채점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채점자는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이 10점 중에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이 논점에 대해서 썼냐예요. 그 쓴 얘 공식까지문을 썼냐, 그리고 얘를 맞게 썼느냐, 그랬으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즉 안 주면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원가 방식을 틀렸어요. 얘는 그냥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래서 실제 출제 그 기출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다 받아보잖아요. 그럼 점수가 스터디에 있는 것보다 확연히 떨어져요. 왜? 스터디 가면 막 50점대도 나오고 60점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 점수 보잖아요. 40점 안 나와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수대를 이렇게 주잖아요. 자기가 잘 푸는 줄 알아요. 내가 공식이과 기준법 썼으니까 좀 풀었네? 아니에요. 공식이과 기준법을 감정평가 실무 시험 보는 사람 당연히 써야지. 근데 표준이 맞췄어야지. 그러니까 더하는 형식의 답안이 아니고 채점이 아니고 빼는 형식의 채점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몇 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드려요. 그러려고 그러면 기초, 심화 이런 부분에서는 채점이 될까요? 채점이 안 돼요. 애초에 점수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몇 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채점하고 제가 그 노력을 할 바에는 저는 강평을 남들이 3, 40분 할 동안 나는 1시간 반, 2시간을 해서 이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고 설명해주고 암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숙제 내주는 거. 그 암기의 범위. 그러니까 1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감칙을 다 외워. 이 정도는 외워줘야 돼.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저는 그래서 정해드려요. 이 시기에 때는 감칙을 외워라. 이 시기에 때는 토지보상법을 싹 다 외워라. 그리고 이 시기에 때는 시행규칙까지는 싹 다 외워야 된다. 저는 말할 때 이 이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도 토지보상법 쪽에서 얘기하면 법 조항으로 얘기를 해요. 법 조항으로. 그래서 좀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겠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답안지 채점 자체가 힘들고 최소한 중급 문제 풀이 이상은 돼야지 그 답안지 채점이 가능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뭐죠? 내가 이해하고 기본기를 닫고 답안의 형식을 구성하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 이전에는 제가 강평을 더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인 체계. 다른 데 이제 실무 강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 실무 방향에 있어서 안에 내용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사가 재량권을 행사해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 보면 달리 보는 파트들이 있어요. 달리 보는 파트. 얘는 A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A로 얘기를 하시는 분. 아니 얘는 C인데 C로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하기 때문에 말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바꿀 수가 없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혼란을. 대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럼 너의 독단적인 그 판단이 다 맞냐 이거예요. 다 맞냐. 그래서 저는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법령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와 관련된 실무 기준, 감칙, 토지보상법,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보지 못하는 판례, 그리고 국토부 질의회신,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론으로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특강 없는 단독 커리큘럼.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중급 문제부에서 공적 특강 뭐였고 이렇게 말은 특강인데 주어진 예를 들어서 내가 매주 화요일 날 수업을 하면 이 화요일 날 이 모든 커리큘럼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뭐 갑자기 수요일 날 해서 특강이 생겼어요 이런 게 없이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급 문제 말이 중급문인데 이 공적평가 특강 같은 경우에는 1회부터 4회까지 공적평가 즉 토지보상법과 영업손실보상 도시정비법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한 4회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 기출문제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하루에 기출문제를 뭐 2회, 3회를 풀이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강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한 5시 반에 오시거든요. 5시 반 정도에 와서 실제로 1시간 40분짜리 문제를 풀고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2시간을 강평을 해요. 문제 하나하나씩을 다 강평을 해요. 기출문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기출문제를 초반부터 요 정도 실력 정도 됐을 때 이 기출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 기출문제는 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의 어떤 정점에 올라가신 분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했던 평가들 중에서도 가장 이론과 접목했을 때 좀 난이도가 있다. 문제화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개월에 걸쳐서 생각해낸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문제겠어요. 물론 중간중간 오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오류도 생각했다고 봐요. 다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 좋은 문제를 이런 데에서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엉뚱하게 문제를 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웁니다. 문제를 애워버려요. 그 애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가 나왔던 배경이 있어요. 이 문제가 나온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그 문제에서 출제자가 말하고 싶었던 논점들이 있는데 이런 논점들을 다 애워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다음에서 그러니까 기출이 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배경상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기출은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아가는 방식으로. 근데 여기만 외우고 본인이 여기가 다 학습했다고 그러고 여기를 끝내버려요. 기출을.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분설을 해서 이 기출문제가 왜 나왔고 이 기출문제에서 출제자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자료 몇에 있는지 그 자료 중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어떤 멘트에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마지막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200명 안에 들어오려면 뭐죠? 전략. 여기 있는 실전 마무리 시간. 이 실전 마무리 시간에는 이 전략을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이제 그때는 버릴 걸 가르쳐 드려야 돼요. 이 전부터 버릴 걸 조금씩 알려드리는데 저 마지막 시간에 실전 마무리 시간에는 전략적인 위주로 감정평가 시험 200명 안에 들 수 있는 전략을 수업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정평가사가 참 괜찮은 직업이에요. 돈은 많이 벌지 못하거든요. 돈은 못 벌어요. 돈은 많이 벌지 못하는데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공적 파트를 좀 위주로 해요. 어저께는 이제 어업권 보상. 그래서 착수 설명회 가서 어업권 보상하고 좀 큰 보상들을 좀 많이 해요. 재개발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 뭐가 생기냐면 자긍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못 벌어도 그 자긍심을 저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전문직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문직 시험에 여러분들 올해만 해도 6,000명이 들어왔거든요. 6,000명이 들어왔는데 물론 긍정적인 사고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매년 200명은 합격을 해서 여기서 나가시는데 나머지 5,800명이 그 다음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그 5,800명 안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남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 훨씬 많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결국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한 번은 도끼를 품고 한 번은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열심히 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좀 재미없었잖아요. 사실 제 본 수업은 원래 이렇게 재미없지는 않아요. 제가 긴장해서 그렇지 되게 좀 유머러스하고 좀 밝은 사람인데 어쨌든 오늘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좀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그 이론과 법규에 대한 전모 이걸 꼭 잊지 마시고 그 커리큘럼의 상
그러니까 제가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